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늘의 주제 두 가지가 예고편으로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반도체 그리고 방산에 대한 이야기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시나 반도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제는 자동차, 로봇, 방산까지 또 반도체 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 쓰고 로봇이라고 읽잖아요. 네. CES 이전에 30만 원이 채 안 됐었는데 현대차 주가가 40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 로봇 모멘텀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율주행까지 모멘텀을 다 감안한다면 오버슈팅이 아니라고 보실까요? 지금 시장 포커스는 어디로 챙기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사실 어제 이제 특히 좀 이슈가 크게 됐는데 이제 삼성 이제 현대차가 로봇으로도 호평을 받고 추가로 또 자율주행까지 호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원래 현대차가요 매우 저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우 저평가됐는데 이 저평가되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 정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더 나을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현대차의 모셔널, 그다음 웨이모, 그다음에 로보택시. 이게 웨이모가 이제 구글에서 하는 거고요. 원래 여기가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로보택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전을 하는 거죠, 현대차가 이제. 근데 올해 말이면 저는 그렇게 늦진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중요한 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거든요. 자율주행은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올해 말이면 그렇게 늦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그 웨이모입니다. 모셔널 차 현재 자율주행 현재 준비되어 있는 차들입니다. 이게 실제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투입될 겁니다. 투입이 될 건데 이미 이제 준비된 현대차가 착실히 좀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현대차를 보실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현대차 자동차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제 로봇 그리고 추가로 소프트웨어 거기에 반도체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지금 현대차가 근데 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내재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재화하겠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겠다. 배터리 회사도 약간 이거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현재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현대차라는 회사가 이제 뒤에 차를 빼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섞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모셔널의 CEO인데 이분 양력을 봤는데 모셔널 이제 현대차의 자회사 모셔널의 자율주행 담당하고 있는 CEO인데 이분 양력을 봤는데 AI 전문가더라고요. 예, 상당한 전문가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현대차에서 많은 포석을 깔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어제와 오늘까지 오늘 이제 기아가 또 오르고 있는데 네. 오늘까지도 이제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 크게 설명드릴 내용인데 요 내용 보시면은 테슬라가 이제 E2E를 하거든요. E2E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웨이모가 룰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룰 베이스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다 현재 자율주행의 방식입니다. 방식인데 그럼 현대차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룰 베이스하고 E2E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애우겠다 뭐 이런다기보다는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파마요거든요. 이게 이름이 이제 룰 베이스와 E2E를 동시에 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동시에 하는 걸 알파마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재밌는 리포트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직권사에서 현대차를 가리켜 백수저 로봇이 자율 요리한 알파마요 덮밥. 이렇게 네, 나왔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백수저 로봇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로봇 회사들이 아무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로봇만 이렇게 만들면 잘 팔리지 않으면 잘하면 로봇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 보면 대부분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백수저 로봇이죠. 현대차의 그리고 원래 태생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고, 근데 현대차가 그걸 인수한 겁니다. 그때 현대차의 인수가 거의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율 요리한,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요리한 알파모요. 알파모는 룰베이스와 E2U를 같이 섞은 그런 형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 전망은 좋게 보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시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도 뭐 보면 현대오토에버. 네.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인데 당연히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당연히 AI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뿐만 아니라 뭐 AI 그 현대차 자체도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 이런 로봇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근데 저는 그쪽 시선에서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반도체 아니냐. 이게 자율주행이 되려면요, 안에 반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안에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차를 타시면 이제 옆에 인포테인먼트 있잖아요. 그것도 컴퓨터인데 그 안에 이제 반도체 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회사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고 현대차가 이미 그거를 그 회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슈는 그 칩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와 자율주행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 모듈 쪽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쪽에 대한 종목들은 제가 여기서 다 얘기 드리기 쉽지 않으니까 같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저도 이제 자료도 올려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고 그러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같이 할 때 꼭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방산 이슈도 좀 있죠. 방산 이슈도 있는데 방산은 제가 사실 지난주에 자랑 아닙니다. 자랑 아니고 그냥 저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지지난주에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 여기서 가지고 나온 이제 상수풍 레이더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 지난주에 나왔던 게 하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2주와 지난주 단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거의 지구 대기권을 뚫을 기세인데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는 도대체 뭘 가지고 너무 기대가 너무 기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요 분명히 얘기드리지만 분명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우 조심하게 전략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방산주를 좋게 얘기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라인메탈이라는 독일의 방산주입니다. 라인메탈인데 코드 번호가 좀 어려워요. 라인메탈인데 이 라인메탈 같은 경우가 이미 이게 주봉입니다. 이미 11월부터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주 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저는 그냥 독일의 라인메탈 정도만 돼도 근데 독일의 라인메탈이 훨씬 고평가돼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 자, 방위산업은 최고로 이제 최근 가장 중점은 뭐냐면 수주잔고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라인메탈, 그 다음 사브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이제 방산주들하고 어떻게 동조화가 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나 강조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제 우리 커뮤니티 이제 혹시 이왕영 씨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란의 이제 시위 사태를 보면서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가 너무 느리는 것 같아요. 뉴스가 너무 느려요. 저는 이미 3,000명 이상 사망했다는 뉴스를 이미 저는 외신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막 뉴스가 좀 너무 느린데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하고 제가 밀리터리 덕후라 그런 자료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자료를 보면서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이거 자료 제가 올려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참혹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란 문제도 지정학적 이슈가 좀 고조되고 있다. 시청자님 이거 좀 집중하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현재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을 소개령 내렸어요. 소개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란에 있지 말라. 그 말은 즉 무슨 말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적으로도 정말 크게 한번 주식시장 흐름 살펴보고 왔고요. 이제부터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한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역시나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목표 주가 20만 원 나왔고요. SK 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또 목표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올라갈 여력이 많이 있다고 보실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 비중 줄이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건 어떨지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자, 정말 심플하게 또 여쭙고 싶은 게요. 오늘은 투톱 말고도 소부장이 질주하거든요. 투톱이냐, 소부장이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끌고 가자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걸 다 같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소부장에서도 장비에서도 하나, 소재에서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은 사실 많이 없어요. 반도체 부품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에 하나 정도는 같이 끌고 가면 가장 포트폴리오가 완벽한데 이제 지금 자막 보시면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 전망한다고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했던, 한 달 전에 많이 했던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있을 겁니다.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요즘 잠잠해요. 네.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수 기회일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기회다. 왜냐면 이제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 좀 잠잠해질 수 있다. 왜냐면 삼성전자 다음 실적을 기대하려면 이제 다음 3개월 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물론 그 월말에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건 이미 잠정 실적 안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벤트는 좀 덜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봐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실적이 제가 얘기 드린 게 삼성전자가 청개구리이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청개구리이지만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TSMC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충분히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지난주에 드렸었고요. 오늘 그 얘기를 직접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보시면은 자 최근에 이제 저는 이 표를 여러분들 좀 보여주고 싶은데 국내 반도체 수출 추이입니다. 수출액 추이. 수출액 추이인데 여기서 요거 이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회색 그래프는요. 이 수출액이에요.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액 증가율이 이 정도도 많이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 보시면은 수출액 증가율이요. 최소 요 레벨까지는 항상 왔어요. 매년 반도체 빅사이클 때마다. 그러면 수출액 증가율이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보통 여기를 한 번씩 다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역사적인 이제 데이터에 대한 통계인데 한 번씩 다 수출액 증가율이 이렇게까지 다 최고치를 찍었는데 60%, 80%까지 찍었는데 그럼 최소한 반도체가 6, 80% 찍어줘야 지난번 반도체 빅사이클하고 좀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아직 거기도 안 온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는 거고요. 자,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 결국 AI고 지금은 이제 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냐면 GPU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입니다. GPU하고 그다음에 이 GPU를 만들었으면 이 GPU는 현재 예전에는 이 GPU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병목 현상, 병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전에 GPU 병목이었는데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병목이다. 메모리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왔던 거고요. 예전에 그냥 엔비디아의 GPU 병목이 있었을 때 주가 상승 각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아직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액 상승률이 아직 전고점 대비해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추가 여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대만에 포커스를 맞춰봤는데요. 이거 대만 데이터입니다. 대만 데이터고요. 대만 파운드리 매출액과 증감률 보시면 좋겠는데 대만 파운드리 매출액이요. 파운드리 TSMC가 있죠. 대만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근에 약간 다운됐어요. 사실 이번 대만 TSMC 실적 발표가 내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살짝 다운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자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TSMC 자 대만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TSMC라는 회사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에요. 세계 1위. 원래 삼성전자하고 파운드리 TSMC하고 어느 정도 차이냐? 원래 TSMC가 50% 정도 했었고 삼성전자가 15%까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비슷비슷했다가 점점 삼성전자는 추격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60대 10까지 다시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2위고요. 이 TSMC 좀 아쉬운 게 있죠. 원래 TSMC의 설립자가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고 이건희 회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됐는지 그래서 이제 가서 만든 게 TSMC입니다. 만약에 그때 삼성전자가 모리스 창을 품었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반도체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어디서 넣었냐면 원래 TSMC랑 경쟁을 하다가 어디서 넣었냐면 7나노 공정에서 비슷비슷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7나노 공정에서는 TSMC에서 만든 시스템 반도체랑 삼성전자가 만든 시스템 반도체가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5나노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삼성전자가 수율이 완전히 좀 깨졌습니다. 수율이.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좀 경쟁에서 밀린 건데요. 제가 얘기한 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잘하거든요. 원래는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TSMC는 그래서 원래는 퀄컴, 애플, 브로드컴이 다 삼성전자 고객사였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로 넘어갔냐면 다 이제 TSMC가 지금 다 넘어간 상태죠. 하지만 여러분 삼성전자 저는 반도체 쪽에 지금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주목해 보자고 하는 건데 하지만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이제 좀 잘 안 보이시지만 AMD하고 이 뉴스 내용 뭐냐면요. AMD하고 퀄컴이 TSMC랑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TSMC랑 그만주고 나머지를 다른 데를 찾고 있다. 그럼 다른 데를 어디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요. 딱 세 회사 있습니다. 전 세계에. 생산하는 회사는. TSMC, 삼성전자, 중국의 SMIC. 근데 중국 SMIC는 누가 안 가거든요. 중국 반도체 회사들 설계하는 회사들만 가는 거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TSMC 양분돼 있는데 AMD, 퀄컴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삼성전자 가겠죠. 실제로 지금 AMD는 협상 중이고요. 네. 퀄컴도 다시 협상 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워낙에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잘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번 TSMC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 또 뭘 할 수 있냐면 TSMC가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GPU가 주력이거든요. GPU를 만들어주는 게 주력인데 그 엔비디아 GPU에 똑같이 GPU 한 개가 들어가면 똑같이 SKX HBM 반도체가 똑같이 하나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TSMC의 실적을 보면 결국은 뭘 알 수 있다? SKX 실적을 알 수 있어. 왜냐 SKX는 HBM 반도체 플러스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어떻게 됐죠? 이미 삼성전자 실적을 통해서 SKX 실적을 대충 가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TSMC의 내일 실적이 나오면 HBM 반도체 실적도 가늠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움직인다는 거죠. 저는 다시 또 그러면 SKX 삼성전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쪽 보면 대만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요. 원래는 꽤 많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다 파산했어요. 다 파산하고 몇 개 안 남았는데 걔네가 이럴 정도면 SK하이닉스는 어떨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정도도 받고 했는데 그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 종목도 좀 보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미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솔직히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들은 다 급등했어요. 다.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럼 또 다른 종목들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 제가 이제 얘기 들었던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얘기 들었던 종목이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가온칩스가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주가가 다시 깔아앉고 있죠. 깔아앉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은데 여기가 이제 DSP라 그래가지고 시스템 반도체에 설계하는 회사와 생산하는 회사를 연결하는 회사예요. 연결하는 회사. 제가 예전에도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통역자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통역으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근데 이 가온칩스도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유심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이 종목 말고도 다양한 종목들이 몇 개 더 있는데 그런 시스템 반도체나 그다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금 관심을 두고 보시면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한 종목들이 조금 더 많다. 다른 것들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쪽으로 또 눈을 돌려보면 반도체는 또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꼭까지 한번 같이 커뮤니티에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관전 포인트 공부해보고 왔고요. 저희는 다음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정말 해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조방원이 작년 상반기에 엄청 강했잖아요. 지금 그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건 아무래도 방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트 있겠고요. 미국이 국방비를 늘린다라는 이야기에 강하게 질주를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작년처럼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네, 이제 저는 방산주를 근데 작년도 이제 올해도 문제지만 올해 말고 내년, 내후년까지 좀 약간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긴 호흡으로. 너무 단기로 보시면 예. 사실 방산주들이 좀 마음에 드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매우 커요.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막 20, 30% 막 계속 올라가 저는 이건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좀 매매하기가 좀 편하다. 투자하기도 좀 편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2026년 방산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제가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사이 일주일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 방송을 좀 보고 있나 봐요. 예. 있다고 하니까 다들 약속이 나는 듯이 2주 동안 지금 방산주만 다 죽어라 사고 있는데 예, 이거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뭐 잘해서 맞춘 게 아니고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트렌드만 얘기 드린 거고 이 트렌드가 바로 코앞에서 바로 벌어질 거라고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예상했으면 제가 여기 있지는 않았겠죠. 예, 그래서 너무 크게 평가는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최근에 근데 분위기는 좀 그렇다. 지정학적인 위기의 연속이라는 걸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세계 지도를 안 보고도 다 그릴 수 있어요. 제가. 오, 진짜요? 네, 진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와. 진짜 시청자 여러분 좀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좋아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옛날에 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 다양한 그 전쟁사를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싸워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어리석었죠. 왜냐하면 정말 참혹하거든요. 그런 전쟁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생각했던 게 좀 저는 어린 때 생각한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얘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나라가 베네수엘라 이렇게 생겼는데 베네수엘라의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뭐 석유가 많이 난다고 이제 분명히 시청자분들 알고 계실 테고 석유 매장량은 세계 1위입니다. 근데 그 매장된 석유가 되게 찐덕찐덕한 만지면 좀 약간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형태의 석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정제하고 다시 하는데 좀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베네수엘라 석유는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축복받은 땅인가 봐요. 되게 우리나라는 저기 파도 단 하나도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또 있거든요. 가이아나. 이 가이아나 앞바다에 요 정도 걸쳐가지고 단일 매장량은 전 세계 최대 매장량의 석유가 또 발견됐어요.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석유를 개발을 하겠죠. 다들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도 보시면은 살짝 걸쳐져 있어요. 이게 베네수엘라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마두로 대통령 때 어떻게 했냐면 마두로 대통령이 야 이거 우리 거야 내놔 이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고 미국 석유 회사도 이걸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베네수엘라가 건드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몰로주의하고 돈로주의의 구별이 좀 필요한데요. 이제 사실 이제 몰로주의는 이제 미국의 예전에 대통령이 아메리카 일은 상관하지 마라.
유럽 너네 일은 내가 상관 안 할게. 아메리카 일은 상관하지 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확장된 돈로주의를 최근에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각자 살 길 알아서 해결해라. 다만 아메리카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지정학적인 이것도 이제 이건 좀 전체 지도입니다. 전체 지도인데 저는 이제 이란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란이 여기 있고요. 이란이 여기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이쪽에 이제 이란이 있고 자,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 있죠? 우리나라 여기 있죠. 예, 여기 있는데 자,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를 사러 가면요. 배가 이렇게 따라다라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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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라다 이렇게 가야 돼요. 석유가요. 다 이쪽에만 있어요. 석유가 다 이쪽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를 이란이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3분의 1은 이란 겁니다. 근데 그럼 3분의 1로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3분의 1이 수심이 깊지 않아요. 배가 통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란이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란이 맘만 먹으면 여기를 끊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란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시위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시위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위 사태에 과연 미국이 개입하느냐, 마느냐. 지금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과연 개입할 건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예상입니다. 저만의 예상이에요. 이미 개입하려고 준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국민 소개령 내렸어요. 자국민 다 철수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란에 있는 미국 사람들 다 떠나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도 미국은 소개령을 먼저 내렸어요. 저는 그거 보고 그때 미리 예상했던 거고요. 지금도 어제 소개령 내렸습니다. 어제. 그러면 저는 이번 주 주말 정도면 공격이 시작됐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격이 시작되면 당연히 이란은 여기 맞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에 맞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막으면 당연히 유가는 폭등합니다. 유가는 폭등하는데 전 세계 석유의 30%가 다 이쪽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란이 빨리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빨리 정리되면 우리나라는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수혜볼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현대건설의 주가가요 급등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이란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인도하고 중국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문제도 있고요. 여기도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또 여기 또 문제 일으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방산주가 안 될 수 없는 환경에 현재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했던 내용 중에 각 무기별로 좀 자세히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입니다. K9이고요.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60%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60% 점유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대 자주포 중에 6대가 우리나라 자주포예요. 그리고 이 자주포에 장점이 있어요. 이 자주포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데 지금 성능을 더 개량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이 더 이상 자주포를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제안한 거 뭐냐면 야, 우리가 포탄이 있는데 이 포탄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사거리가 2배, 3배 늘어나는 미사일 같은 포탄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너네 되겠어? 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네 하고 만들었어요. 지금 네 하고 만들어버렸어요. 이미. 그거까지 가면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건 MFC 솔루션이 유압 장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풍산이 이 포탄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K2 흑표전차인데 K2 흑표전차는 당연히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이 K2 흑표전차가 세계 전차들 중에 몇 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독보적인 1위입니다. 오, 1위예요? 심지어 가격도 싼데 성능은 네. 좋아요. 이게 어디서 이제 이게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 초대해가지고 K2 전차 성능 좀 보자 너네. 그래서 성능을 시험을 했어요. 시험했는데 우리나라가 K2 흑표전차가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명중률 사거리가 우리는 2.5km, 명중률 70%라 했는데 사거리가 4km에 명중률 99%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이렇게 성능이 좋아? 너네 왜 이렇게 성능 좋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저기 산밖에 없어가지고
평지가 4km 된 평지가 없다. 시험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그런 얘기고요. 그냥 우리나라가 이런 거에 화력의 진심인데 우리나라에 대한 별명 전 세계에서 부르는 우리나라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별명이 뭐냐면 네. 만성적 화력 부족 증후군. 오, 라는, 그런 네. 별명이 네,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화력에 집중되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모든 무기들이 다 화력에 집중되어 있다. 화력을 막고 화력을 때리는 그런 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종목 설명은 또 다시 또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린 게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이게 얘기 드리고 거의 뭐 이렇게 거의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일단 하나 시스템 제 지난주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매주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은 하나 시스템도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거는 무슨 얘기였냐면 팔란티어, 한국의 팔란티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팔란티어가 이슈가 됐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다른 종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교육 시간에 얘기 드릴 거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제가 또 하나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제가 성장형 가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무조건 봅니다. 저 실적이 안 좋으면 저는 무조건 종목에 편집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적이 1,400억 정도 나오는데 이 회사는 반도체 회사는 미리 갔어요. 미리 갔는데 그 뒤로 많은 행보를 거쳤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오사트 하는 회사입니다. 패키징, 오사트 테스트하는 회사인데 후공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들이 다 한 번씩 갔잖아요. 후공정 비메모리 쪽은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비메모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교육했던 반도체 그러니까 후공정 비메모리 쪽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이 가장 또 유력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지금 곧 박스권 돌파 직전입니다. 그래서 돌파하면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하고 종목명은 또 따로 커뮤니티에서 자세히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새로운 고민이 생기시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종목과 함께해야 할지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 김정철 관제사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도 늘 쉽게 풀어주죠. 자신만의 기법으로 뽑은 핵심 종목, 바로 최적 항로 종목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스캔만 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클릭을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핵심 기업 즐겁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참여하시면 뭘 얻어갈 수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최적 항로 종목처럼 기분 좋은 핵심 종목 드릴 거고요.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 전략까지 모두 나눠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까지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김정철 관제사가 전해드린 교육 잠깐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